세월호 사고 이후 계속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해 구조된 분들의 심리 치료를 담당해 오신 분입니다. 대규모 재난 응급치료팀을 운영하면서 정신건강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고려대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학생들 74명이 다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 치료도 하시고 심리 상담도 하시고 그러셨던 예, 저를 포함한 저희 고대병원 의료진들이 다 담당해서 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4명은 아직도 지금 병원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일부 지금 신체 증상이 좀 남아 있고요. 예. 아직 나가기에는 본인들도 또 보호자들도 좀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며칠 동안 좀 더 여유를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학생들을 지금 1대1로 만나시고 들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학생들 심리 상태가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미뤄 짐작할 수는 있겠네요. 예, 뭐 당일날과 향후 며칠 동안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라고 마치 감정이 마비된 것 같은 증상에 많이 호소를 했었습니다. 예. 이제 세월이 한 2주 정도 지나면서는 상당히 많이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사실 10대 후반에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얘네들 불쌍한 애들이다, 뭐 힘든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생각보다 더 강하게 이 학생들이 위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요. 예. 뭐 그렇다 그래서 증상이 뭐 다 없어져서 돌아간 아이들은 아니고요. 조금 더 봐야 되는 거죠, 시기를. 네, 한 달, 그렇습니다. 두 달 뒤를 봐서. 전원 다 이제 외래 치료를 하면서 증상이 남아있는 증상은 얼마나 있는지 또는 또 나중에 나타날 증상은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계속 해야 됩니다. 네. 교수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좀 전에 또 이제 유병원 씨 얘기를 했는데, 네. 뭐랄까, 유병원 씨의 심리 구조랄까요? 정신 구조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좀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사실은 뭐 며칠 동안 진료진들은 정신없이 이제 진료를 하다가 네.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 회사 이름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세모는 모세를 거꾸로 한 거고 예. 무슨 뭐 답한다. 흔히 회사 이름으로 볼 수 없는 회사 이름들이 나와서 정신과 의사들 몇 명이서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좀 가졌다가 예. 좀 우연한 기회에 이분이 쓴 자서전을 이제 볼 기회가 있어서 예. 이제 이 책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영혼의 환희라고. 네, 뭐 설교하신 것들을 쭉 모아놓은 책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본인 어린 시절 얘기들을 예. 쭉 간단히 좀 언급한 것들이 있어서 보면 뭐 인생의 허무함이라든지 덧없음. 예, 아무것도 다 의미 없음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본인이 종교에 입문하게 된 것들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건 마치 원효 대사가 왜 할머니 돌아가시고 무덤 앞에서 불교에 귀의하기 직전에 했다는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그렇습니까? 보이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의 문제죠. 예. 이제 흔히들 이런 허무함과 덧없음 이런 것들을 늘 마음 안에 품고 계시다가 또 어쩔 때는 그냥 굉장히 매력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감 있는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또 아주 창의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이러다가 또 엉뚱한 얘기도 하고 물론 굉장히 창의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엉뚱한 얘기를 하는 캐릭터 글쎄 뭐 조금 더 봐야겠지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정신병리하고도 일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아주 주위의 작은 일들로 인한 불만에서부터 시작해서 커서는 사회, 국가, 시대 더 나아가서 세계적 차원의 불만도 생겼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에 대한 불만도 생겨났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 뭐,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뭐, 이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여러 친구들을 사귀었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다. 길어야 네. 3년이었다. 그러니까 친구를 이제 오랫동안 사귀지는 못하는 인격 사람이었나 특성 봐요. 중에 예.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람과 사귈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아주 가까이 갔다가도 예. 아주 한순간에 미세한 것 때문에 바로 아주 그냥 냉장고처럼 차가워지면서 돌아서는 이런 캐릭터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아, 이제 이게 심해지면 어떤 약간은 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기인 같은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노래하며 흥겹게 떠들고 노는 것에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일찍부터 아까 말씀하신 네. 인생의 덧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충 보니까 나이가 한 고등학교나 뭐 이때쯤 자기 생각을 그 책에다 네, 써놓은 네,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22살인가에 종교의 길을 하고, 성경을 보고 거기서 뭐 네.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의문이 풀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사실 뭐 22살에 모든 의문이 풀릴 정도로 이렇게 그러기가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니죠. 물론 종교적인 깨달음이 순간적인 각성으로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제 사실은 그 이후의 생활을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마치 은둔해서 사는 예. 그냥 절대인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이렇게 말도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던 분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뒷선에서 모든 것에서 빠져 있을까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의문이고요. 네. 어쩌면은 그 밑에 계신 분들 중에 그분을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사업 수완이 좋거나 그 사회적인 수완이 좋은 분들이 따로 있고 이분을 전면에 내세우면 멋있기는 한데 조금 가끔 오버를 한다거나 이런 성향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좀 은둔을 하게 하고 사업을 하거나 또 종교는 또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까지 언론에 나오거나 그렇죠. 책들에 나온 것들에만 근거해서 하는 얘기고요. 혹시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 예, 저도 뭐 종교 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제가 쭉 이렇게 넘겨보니까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일종의 종말론적인 그런 사고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종말론이 맞다 그르다 이게 뭐 이단이다 아니다는 제가 논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 책을 훑어봤을 적에는 몇십 년을 일종의 이제 종교적인 후련을 쌓은 분들 치고는 책이 좀 굉장히 좀 단선적인 것 같은 이게 말하면 조금 단순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인들이나 많은 소위 말하는 민중들에게는 이런 단순한 교리들이 맥히거든요. 쉬우니까. 간단한 것만 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뭐 종교와 회사를 키워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우리 학생들 얘기로 돌아가서요. 이제 그 70명이 이제 퇴원을 해서 퇴원한 날 조문을 하고 그리고 다시 치료를 받으러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퇴원을 하면서 네. 단체로 조문을 하고 그리고 임시로 마련된 일종의 기숙학교 또는 힐링캠프라고 얘기하는 이곳으로 이동해서 교육청의 교육 전문가분들과 일부 심리치료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저희 병원으로 외래 치료는 받으러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각 학생들 개별 상황에 따라서 집으로 갈 수도 있고 거기도 머물고 싶은 학생들은 거기도 머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사실 원칙은요, 이런 트라우마나 심리적인 외상이 거대하게 있고 나면 하루라도 빨리 가정과 학교로 돌아가는 게 원칙입니다. 병원에서도 그랬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거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아시다시피 나중에 일어난 전철 사고도 바로 끝났잖아요, 그날. 근데 이 침몰 사고는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구조도 아직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학교에 가보면 아직도 친구들의 물건들이 그 책상 위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치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 부모님들은 아직도 현장에서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가 조금 더 안정되고 또 선생님들이나 친구들 1학년, 3학년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기 전까지 물론 그곳에도 심리치료 전문가들이 계속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심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꺼번에 학교로 돌아가겠다라는 의도인 거죠. 우리 팽목항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분들도 좀 걱정이거든요. 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좀 시신, 알아볼 수 없는 시신이라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상태인데, 어떨까요? 우리 어떤 도움 말씀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그 모든 재난과 응급진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과 현장성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현장에 근접해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 생존한 학생, 당일 구조된 학생들은 바로 집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이제 후송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네. 현장에 계속 계시는 분들은 인근에 있는 뭐 전남대학교 병원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전국의 국립병원 정신과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지금도 그 자리에 나가 계세요. 근데 문제는 내 자식이 아직 안 나왔는데 그분들한테 무슨 상담을 하라 그러겠어요. 상담을 하러 오라 한들 누가 그렇죠. 상담을 하러 오겠습니까? 오히려 초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번잡하지 않게 질서 유지를 해주고, 밤이면은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 불을 조금 줄여주고, 아니면 일본처럼 뭐 그 체육관 안에 작은 텐트라도 하나씩 좀 음악이라도 좀 쳐주고, 해주고, 예. 이런 것들이 초기부터 조금 필요했고요. 예. 그리고 좀 흥분하지 않게 감정적으로 소요되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믿을 수 있는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꾸준히 좀 있어 왔으면 오히려 나중에 탈진을 하고 어느 정도 몸을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는 다시 신경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로 다 진료를 하게 될 겁니다. 이미 장례가 끝난 부모님들 중에는 저희 병원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하러 오신 분도 계시고요. 아, 그렇군요. 처음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성인 환자들도 몸은 이제 괜찮아졌고 정신과적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지금 병원에 오고 계십니다. 아까 잠깐 그 지하철 사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게요. 그때 이제 그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기관사가 이제 방송으로 그 자리에 계세요라고 했는데도 문을 열고 탈출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이번 사건의 여파랄까 어떤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친 걸로 좀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건 이후에 일반 국민들이 TV 화면을 보면서 느낀 건 불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이었습니다. 그게 쌓이면 이제 국민적인 울분 상태에 빠지는 건데, 네. 그런 상태에 지하철 사고가 났고 누군가가 그 자리에 계시라고 했으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누군가 하나가 안 되겠다 우리 나가자라고 했을 것이고, 그럼 뭐 완전히 난리가 나고 멘탈 붕괴 상태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도 예. 많은 분들이 크게 다친 분 없이 돌아오셨지만, 이게 사실은 길게 생각하면 더 큰 일인 겁니다. 유치원 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면 응급한 상황을 정리하는 분의 말을 따르라고 배워온 우리였는데, 이제 그 말을 안 믿기 시작을 하면 사회적인 혼란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사회적인 울분 상태, 즉 무기력감, 불신 상태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그 치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창수 고려대 교수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